네, 오늘 대담 코너 시간에는 항공주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최근에 항공주 조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네. 뭐 코로나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건가? 뭐 하위 변이 이런 소리가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중국 변수가 아직 남아 있고 그런 한데도 불구하고, 자 어쨌거나 뭐 조금 움직였는데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장이 힘든 와중에. 최근에 이제 항공업종 관련해가지고 네. 상황들이 어떤지 예. 점검 드리고 나서 네. 주가에 대해서 좋습니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수요는 사실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 뭐 사실 폭발 일보 폭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키워드 검색어 수를 매월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네. 하는데, 지금 해외여행 키워드 검색어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어.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10월, 11월 이렇게 한번 튀었었을 때가 이제 트래블 버블, 특정 국가랑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렇게 키워드가 한번 튀었는데, 보시면 3월에 역대급 수치를 보여줬죠. 저거를 봤었을 때는 사람들의 이제 잠재된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사실 반전된 게, 저렇게 키워드 검색어 수가 올라간 게 3월 21일 이제 발표한,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죠. 네.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없이 이제 네네. 해외여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몸이 좀 가벼우니까 네. 빨리빨리 이제 해외여행 미국이나 네. 유럽 먼저 네. 갔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항공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음. 근데 주가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좀 없지 않아 조금 선반영된 게 있긴 하다라고 아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항공주들 시가총액이 대부분 2018년 수준으로 다 회귀를 했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 모두 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특정 종목만 조금 찝어가지고 수혜를 네. 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그 검색 저도 지금 아마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저는 몸이 가볍지 않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검색은 열심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비행기표를 많이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싸고 또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는 거 대비 지금 해외 노선 확대 속도가 이를 못 따라주고 있다 보니까 항공권은 계속해서 가격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 일본에 가는 게 항공권 가격이 한 20만 원이면 됐는데,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한 60만 원은 줘야 너무 되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래서 몸이 혼자라면은 뭐 그 정도 회의하고 간다 하는데, 가족 다니면 이제 상당히 맞아요.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공권 가격이 올라간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항공사들한테 슬롯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 할증료가 붙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항공권 가격이 올라간 거죠. 사실 유류 할증료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제 공항 슬롯 제한이라는 게, 이제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이착륙을 시키려면은 국토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공항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시간당 40회 정도로 열어줬었는데, 지금은 시간당 10회 이하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객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슬롯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이제 항공권 가격을 많이 올려받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 지금 상황이 지속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선 단계별 회복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슬롯을 많이 열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50%까지 이제 슬롯을 많이 확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항공권 가격은 이제 좀 내려갈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기보다는 좀 기다려야겠네요. 좀 기다렸다가 연말이나 내년에 아, 가시라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 뭐 보복 소비를 하더니 보복 여행 같아요. 아. 네. 지난 주말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동네 어디 주변에 놀만한 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네. 벚꽃 이제 네, 뭐 꽃놀이 그런 상황이었죠.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저도 여의도에서 야근했는데 사람들이 여의도? 엄청 왔다 갔다 그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섭지 않죠. 근데 그때 한참 코로나로 네. 그때 막 공급망 교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객기 좌석 다 떼내고 화물기로 해서 맞아요. 아, 뭐 수익 뭐 다변화하겠다.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 이런데 네. 지금 그러면은 항공사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국면을 맞았다고 해서 항공기를 새로 도입해야 될 정도인가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2년 동안에는 사실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을 안 했었습니다. 신규 네. 항공기는 도입을 안 하고 노후된 항공기는 조기 반납하면서 공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객기가 한 380기 정도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매년 8%씩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객기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380기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330기, 즉 50기가 네.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 2년 동안은 계속 감소를 했는데 최근 상황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항공사들도 이제는 진짜 코로나가 막바지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여객기를 지금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스타 항공이 원래는 이제 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 있었는데 최근에 그 과정을 끝내고 나서 신규 여객기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역시도 지금 여객기 40대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50기 정도, 최대 50기 정도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 신생 LCC 3사가 이제 사업을 개시를 했었거든요. 네. 뭐 플라이강원이나 에어프레미아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개시를 했었다 보니까 이들 신생 LCC 역시 신규 여객기 도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를 했고 수요가 폭발하면은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네. 배팅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으세요. 그런 매니저분들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다시 도입을 하는데 다시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맞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시금 이제 측면에서 공급이 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LCC 업체 안에서는 사실 유증에 대한 또 이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또 유증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항공사 안에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티웨이 항공만 바이 의견 드리고 있고 다른 뭐 제주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기업 결합을 하면서 그 수혜를 티웨이 항공이 가져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정위에서 2개 항공사가 합병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2개 항공사가 독과점 우려가 있는 장거리 노선, 미주, 네. 유럽 노선은 타 항공사들한테 배분을 해라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장거리 노선에 취향을 하려면은 장거리 여객기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티웨이 항공이 이 시장 변화에 맞춰가지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각각 A330, 300이라는 장거리 여객기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국제선에 본격적으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이런 산업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티웨이 항공을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단거리 노선, 중단거리 노선에서 단일 기체를 운용을 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 그걸로 이제 제주항공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그 성공 계속. 공식을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산업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민하게 발맞추어 가는 티웨이 항공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네. 티웨이 항공 바이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A330이면 뭐 못 갈 데 없잖아요. 미주든 유럽이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속거리가 한 11,000km인데 네. 이게 미국 서부 그리고 유럽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노선 선택권이 좀 있다 보니까 알짜 노선에만 이제 취향을 하려고 예. 이제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한항공하고 이 아시아나 이 인수합병 이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을 하려면은 경쟁 당국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총 9개 필수 신국 국가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받았고 앞으로 4개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4개 국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2년 동안 PMI, 이제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합병 후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통합항공사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래서 아직도 한 5, 6년 더 걸리네요. 5, 6년은 4, 좀 5년? 긴 것 같고 그래도 한 2년, 2년 정도면 2년에서 된다? 3년은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 기업 결합에서 사실 시너지 효과는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실적의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좋게는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나항공은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헤드 이제 경영진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대형 항공사를 본다면 대한항공이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탑픽으로는 티웨이 항공의 장거리 노선 이제 배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볼 수 있고 또 유증을 이미 단행을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우려도 완화된 상황에서 티웨이 항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항공사 안에서 탑픽도 뽑아주셨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